제가 기다리는 부분은 젠슨 황 같은 경우가 좀 이 AI 사이클을 장기로 길게 돌아갈 거다 그런 언급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18일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대응을 갖다가 자기가 안 되면 자기가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손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조선주 섹터가 참 강하죠? 네. 오늘 조선주 뭐 조선 기자재까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가가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성가도 올라가고 있고 용선료도 전기 용선료도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 도크가 꽉 들어차 있는 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미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 차례 올랐다가 그 실적이 이제 올해 턴어라운드 되는 원년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해서 지금 또 신규 수주 이슈들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지금 좀 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추가로 이게 미중 분쟁 같은 경우가 조선 쪽으로 확산이 되는 예고를 했어요. 미국에서 중국한테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표명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중국에서 건조한 배 같은 경우를 미국 쪽의 노선으로 못 돌아다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을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반도체와 유사하게 조선까지도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때마침 뭐 성과 같은 부분도 여전히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이게 다 겹쳐지다 보니 조선주는 움직이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중국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가장 큰 파이는 뭐 벌크선인데 벌크선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직접 건조를 안 하다 보니까 일부 수주를 부가가치가 높은 뭐 LNG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국이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해지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를 또 다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이고 조선기자재 또한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배의 건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이클까지 맞물려서 지금은 조선주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조업 단으로 미중 분쟁이 여기에서 규제 같은 부분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서 고부가가치 쪽으로 제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뭐 반도체, 조선, 여기에서 화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확산되기는 힘든데 추가적인 어떤 그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품목 같은 경우를 좀 찾아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수요에 대한 사이클까지 같이 겹쳐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강할 수 있거든요. 화학 중에서 스판덱스 같은 경우도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학을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가가치가 적어도 중단 이상으로 되는 쪽 그런 쪽을 찾아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구리 관련 주들이 아침부터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메탈 가격들이 전부 다 상승을 좀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또 유가도 급등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중국의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지표 나오고 난 이후에 약간 변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수출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전체적인 글로벌 이 두 나라가 수출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네. 글로벌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 선에서의 이제 선박 수요도 증가할 텐데 지금 도크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찍어내지를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배를 만들 때 비싸게 받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마디로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가 해운, 조선, 여기가 이제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딱 선단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하신 그 미중 갈등까지 더해지면 좀 시세가 폭발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솔리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네요. 마이너스 7%라시는 분도 있고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솔리드 한번 보죠.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 올라가다가
보시면 이제 앞에 정고점단의 요 구간에서 돌파를 못 해주고 좀 밀려 내려왔어요. 실질적으로 요 지금 한 7,300원 요렇게 올라갔을 때 지금 가격보다 한 25% 더 높을 때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상 한 1,500, 1,700억, 한 800억 정도 높았던 그런 구간이니까 한 4,300억, 400억 요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그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이 부분이 이제 그걸 넘어서는 흐름 나올 수 있겠지만 작년 실적 기준으로 370억이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밸류가 퍼 10 정도를 넘어가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5G 관련된 종목들 좀 흐름이 여기서 요 올라올 때 전부 다 대부분 다 괜찮게 움직이다 지금 보면 좀 다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장의 어떤 AI와 반도체 이쪽 저 PBR 이쪽으로 수급이 다 붙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실적적인 1분기 실적이 이제 4월부터 시작되잖아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금 솔리드 같은 경우는 재작년 대비해서 이제 작년이 굉장히 실적이 흑자 전환했고 5G나 이 통신 장비들 내에서의 실적 개선이 굉장히 뚜렷한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어져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번 주가 상승은 저는 전고점을 넘기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 이평선이 돌아서는 흐름 속에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의 큰 파동을 봤을 때는 흔들림이다 생각하시고 저점은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5,600원 이탈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요 저항 자리가 6,500원 정도 되니까 요 정도 올라왔을 때 돌파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그 섹터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거기에 또 물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먼저 미정님, 가온칩스 마이너스 18%, 손절, 물타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18%요? 조금 위쪽에서 매수가 되셨어요. 우리가 실적 기반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이 있고 아니면은 시장 산업을 안고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시장 성장에 대한 부분이 대입되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시가총액이 1조, 여기에서 12만 원이 갔었으니까 한 1조 3천억이 갔었거든요. 이 구간은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언제나 고민을 해볼 게 종목들 같은 경우가 당장 실적이 안 나오는데 이게 상용화가 되는 시점의 실적들 또는 가동이 있을 때 AI 쪽 칩 이게 풀 가동이 돌아갔을 때 그런 시점에 주가 정도로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집니다. 한 1조 정도는 지킬 가능성은 높기는 해요. 그 정도가 하회했을 때는 추가 매수는 가능하기는 한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변수가 있죠. 18일 같은 경우에 이제 엔비디아 포럼이 열립니다. 시장의 예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술에 대한 발표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제가 기다리는 부분은 젠슨 황 같은 경우가 좀 이 AI 사이클을 장기로 길게 돌아갈 거다 그런 언급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 안에서 만약에 역으로 변수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미리 가져온 그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올라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18일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그때 한번 어떤 멘트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한 1조 정도 이하에서는 그래도 매수세가 붙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건데 8.15 저희 이제 지금 이 장중엔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희 8.15 머니톡을 굉장히 오래 시청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대표님이 정말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거 너무 떠있는 종목들을 하지 말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도 된다거든요. 해도 되는데 전제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오른 종목이든 아무리 많이 내린 종목이든 어디에 있던 종목이든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응을 갖다가 자기가 안 되면 그걸 자기가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손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급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갔던 종목이에요. 지금 딱 18% 마이너스시면 상한가 간 다음날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종가 매수를 베팅을 했든 그 다음날 샀던. 그러면 상한가까지 이 지금 주가가 밑에서부터 몇 배가 올랐습니까? 이렇게 오른 종목이 2만 원짜리가 12만 원이 왔는데 5배 올랐는데 저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 상한가 갔어요. 그럼 거기서 매매를 했다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짧게 치고 빠지겠다라든지 아니면 시세 연속성을 노리고 들어간 건데 그게 반대로 가면 그냥 던져야 돼요. 이건 뭐 반도체고 나발이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세가 안 나오면 그냥 던져야 되는 거예요. 미래 뭐 하고 있는 산업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희망 고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 대응이 안 되면 그냥 버려야 되는 거고 이런 자리에 들어갔는데 대응이 내가 계속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계좌 그냥 깡통 갑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죄송하게도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데 하지 마세요. 이게 안 되면. 근데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손절을 정말 연습을 하세요.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할 때마다 손절 어렵거든,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딱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 분봉상 보면 요 내려오는 트렌드잖아요. 조정받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돌릴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렸다가 돌리는 거, 먹는 거 몇 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쫙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두 번 다시 안 돌아오는 종목들에 물리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안 되고 9만 원짜리 깨지면 이거는 선생님이 그 위에서 대응을 못했던 거에 대한 벌을 받는다 생각하고 손절을 하시고 요거를 일지를 딱 적어가지고 내가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안 하겠다. 요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또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도 있네요. 전우치님, 마이너스 10% 추가 매수할까요? 손절할까요? 지금 당장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가의 타이밍을 보면 여러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추세가 흘러가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바라봤던 게 한 2조 원대 시가총액 후반이었잖아요. 근데 후반 정도 와서는 주가가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주체가 밸류를 보든 아니면은 뭐 매수에 대한 강도를 보든 좀 주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추세가 역으로 걸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할 게 지금 이 구간은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은 매수에 대한 부분도 매도에 대한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매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좀 흐름을 봐야 되는 시기거든요. 예,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잡아주는지 그런 여부를 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를 놓고 우리가 접근을 할 때 부분이 뭐 산업적인 부분을 놓고 같이 실적이랑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 단순히 뭐 2024년, 5년 어떤 식으로 실적이 나온다는 부분보다 지금은 파이 자체가 커져 나가는 단계예요. 이게 피크가 아니고 한 2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0% 정도 여기에서 더 밀릴 수는 있어요. 한 10% 정도는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전에 내일 상장하는 그 로봇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로봇주들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무지개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17만 2천 원에 매수해서 비중이 20% 그냥 들고 가야겠죠? 이런 질문이에요. 로봇 이게 단가적인 접근에서 한 번에 이렇게 막 한 8%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밴드 상단에 딱 들어오고 그러면 모멘텀을 보는 거예요. 내일 뭐 엔젤 로보틱스 올라오는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오픈 AI 같은 경우가 얘기를 한 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그 부분을 얘기를 했죠. 하다 보니까 반응을 하는데 여기에서 9월 11일 이쪽에 발생했던 추세만큼의 무게가 지금은 강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트레이딩을 해주고 다음 모멘텀에서 이게 있을 때 좀 재진입을 하는 게 낫거든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예. 저 지금 오늘 지금 며칠 한 3, 4일 동안에 로봇주들이 조금 돌아가면서 움직이거든요.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갑자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땡겨 올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상장 이후에 두산 로보틱스만 가고 얘는 계속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요번에 상장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뭐지? 기대감? 상장 종목이 뭐지 이름이? 엔젤 로보틱스. 엔젤 엔젤 로보틱스. 로보틱스. 이름부터가 뭔가 신의 가오가 함께 해주는 듯한. 조금 레인보우와 엔젤 뭔가 서로 연결되는데. 그러네요. 무지개에서 놀고 있는 천사 뭐 이런 그림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저는 약간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규 상장을 했을 때 흥행에 성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익스잇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많이 띄우면 띄울수록 좋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항상 어떤 뭔가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 상장을 할 때 로봇 섹터가 조금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상장하면 그게 이제 뭐 따따상 거의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로봇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강한 상황에서 신규 로봇주가 상장을 딱 해요. 그러면 그 따따상 그냥 갈 겁니다, 그죠? 뭐 화장품 섹터가 확 좋은 상황에서 엄청 막 뜨거운 상황에서 막 상한가 나오고 막 뭐 실적이 좋습니다, 전망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PR이 상장했으면 뭐 따따상 갔을 겁니다. 근데 그런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게 하는 부분이고 로봇 섹터는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에 부합은 하지만 굉장히 식상한 재료예요. 지금 1년 넘게 끌고 오는 섹터거든요. 이거는 추세적인 관점에서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죽여놓은 건 아니지만 이게 과연 치고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이거를 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뭐 밸류적인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모멘텀이 지금 있을까? 저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고점 자리가 딱 그 박스권 상단 자리인데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라면 또 단기적인 추세가 상방으로 열리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일 신규 상장하는 종목에 다들 집중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따라가는 흐름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정리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오늘 한 4.6%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물타기 해도 좀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 개가 올라왔네요. 삼성전기도 그 모멘텀이 약간 거기로 좀 들어가는 것 같던데 뭐죠? 유틸리티 쪽으로 지금 뭔가 움직임이 같이 조금 나오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거는 이게 그것 때문에 움직인가 지금 약간 좀 긴가민가 해요 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그 스마트폰 나온 게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해요. 그 AI 온디바이스 탑재한 부분이. 갤럭시 S24. 네네. 그게 이제 지금 뭐 애플과의 점유율 격차를 상당히 많이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품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기사 이후에 조금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요 지금 현재 반등 자체가. 그래서 저는 좀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고, 요 단기적인 흐름만 딱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이 내려오는 흐름을 갖다가 오늘 돌파해내면서 벗겨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치고 가버리면 조금 기회가 기회를 안 주겠지만 이렇게 눌렸다 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저는 요 내렸다가 돌리는 시점에 추가 매수 한번 노려볼 만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갭 떠가지고 양봉 나온 이 저점 자리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공략한다라면 이탈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기준을 좀 잡고 보시고 요 안에서의 조정이 나오다가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 한번 매수해 볼 만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